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되돌아봅니다. 20대 중반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오프라인 유통에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했죠. 물론 그전에도 나름의 이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살아왔지만 실질적인 급여라고 하는 걸, 회사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는 건 20대 중반부터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고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특히나 요즘 와서는 더 생각들이 많아지는 겁니다.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나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고 되돌아보니 아무래도 조용히 혼자서 지내는 시간, 외로운 시간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롭게 지내는 걸 정하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걸 뉴스로 봤습니다.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아, 그래, 좀 더 외롭게 지내자, 좀 더 혼자 지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자, 나 자신에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하자,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조용히 나를 되돌아보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, 나에게 모자란 것들, 내가 좀 더 채워야 될 부분들,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내려 합니다. 그렇게 지내다 보면 좀 더 밀도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.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좀 더 차분하게, 좀 더 성실하게, 좀 더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,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, 내가 바라는 것들,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려 나가고 싶은 겁니다. 요즘 와서는 이제 소설도 좀 읽으려 하는데요. 요즘에는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인가?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. 고맙죠. 그리고 김초엽의, 젊은 김초엽 작가의 책도 같이 읽고 있고요. 책을 읽고 또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.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이재훈 나오는 드라마도 보는데 되게 좋아라 하고 있고요. 일본 드라마 또 요즘에 뭘 봐야 되나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. 일본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삶의 모습들을 보며 한국의 앞으로의 모습을 좀 추정해 보기 위한 그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변할까, 어떤 삶의 모습을 할까,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. 소설책 읽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영상들 찾아서 보고, 최근에는 또 이제 강호의 발바닥 TV인가요? 그 강호발 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취미로 좀 매일같이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있고, 그리고 저기 주요 언론사들 논설위원들이 쓴 칼럼은 매일같이 뺏겨쓰기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고 있습니다. 미국의 그 계란 파동, 12개짜리 계란이 2025년 1월에 4.95불 하다가 지금은 거의 10불이라는데 2배 이상 올랐죠. 뭐 계란 가지고 호들갑을 떠나 뭐 이러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계란의 그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. 매일같이 계란을 먹는가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계란 가격이 올라가면 계란이 들어가는 이제 음식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서 식탁 물가가 이제 폭등한다, 아니면 진정이 됐다, 이런 걸 표현할 때 계란 가격을 그 가늠자로 기본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이제 칼럼들을 보면서 아, 계란이 그렇게 그네들에겐 중요하구나.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도 계란 가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. 비슷한 것도 있구나, 다른 것도 있구나, 이런 것들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죠. 참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. 소설이, 드라마가, 그리고 영화가,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, 신문 기사들이 저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많이 알게 해주니까 그게 참 감사하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회사 동료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. 그런 이야기들이 또 저에게 또 지금의 세상을 또 이해하고 관찰하는데 하나의 또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. 20대, 30대, 40대 한 초반, 중반 정도까지가 되게 많죠. 특히나 이제 30대 애들이 되게 많은데요.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혼입니다. 참
그런 것을 보면 아,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냥 제 눈앞에서 그냥 매일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. 그 친구들이 왜 결혼하지 않나 생각해보면 양질의 일자리에 집값에 뭐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견 기업 이상인 곳이라 그 친구들의 급여가 완전 바닥은 아닌데 그래도 한 중간 이상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안이나 두려움,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출산을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. 제 주변에 친한 이제 후배 직원이 애 둘을 가진 이 맞벌이이거든요. 얼마 전에 최근이라고 해봤자 벌써 7, 8개월 전인데 둘째가 나왔고 지금 출산 육아로 지금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출산육아 육아휴직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, 이제 저 때하고 비교하면 야, 저 때는 그때도 육아휴직이 있긴 했지만 육아휴직을 쓰면 되게 직장 생활을 안 하겠다, 곧 퇴사할 거다, 아니면 승진에 대해서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하는 삶을 산다, 이단아처럼 산다, 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됐었는데,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걸 보면서 아,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구나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구나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또 어떤 40대 초반의 남자 후배 직원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지금도 결혼하고 있지 않고 아마도 그 친구는 결혼하지 않고 살 것 같아요. 넌지시 물어봅니다.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. 그러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제대로 책임 못 지는 불행한 삶을 그 아이에게 만들어주면 어떡하냐, 자기는 자신이 없다, 그런 이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친구의 말에 반론 제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무조건 애를 낳아라, 애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준다가 아니라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우는 건 전부 다 그 아이의 부모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데,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,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저도 알기 때문에 마냥 무조건 그래도 애를 낳아야지, 무조건 결혼해야지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렇게 말하려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하니까, 너무 빡세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. 이런 생각을 하며 요즘을 지내고 있습니다. 책을 읽고 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글을 쓰고 뉴스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내고 있는 저의 일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